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파나메라 3세대 신형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포르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변한 파나메라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실물이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포르쉐를 좋아하는 분들은 딱 봤을 때 이게 꽤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포르쉐를 조금 모르고 그냥 차에 관심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박서랑 911이랑 이 두 차 다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특히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세대로 변한 모델이거든요. 처음에 1세대가 나올 때만 해도 야, 이거 포르쉐에서 무슨 세단을 만드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판매량은 뭐 많이 판매가 됐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판매량 3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옆에 있는 파나메라 3세대 말고 이전 2세대가 1818대 88대 욕 같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파나메라가 어찌 보면은 이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 차종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포르쉐를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차는 뭐가 바뀌었냐,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세대, 2세대, 3세대 보면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 파나메라가 출시됐을 때만 해도 포르쉐를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은 야, 무슨 포르쉐가 SUV도 만들어내고 세단도 만들어내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판매량은 어땠어요?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죠. 그 이유는 일단은 편안하고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포르쉐라고 하는 이 브랜드에서 주는 파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한 거죠. 이 파나메라의 세그먼트가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플래그십 세단인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어때요? 넓어가지고 4명이 탔을 때 2열에 막 럭셔리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2열이 넓은 차는 아니에요. 좁고 운전석과 조수석, 그러니까 1열에 포커스가 들어간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진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죠. 약간은 이게 또 파나메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차가 벤츠 CLS입니다. 물론 CLS가 처음 나오고 쿠페형 뭐 세단, 스포츠 쿠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시가 됐을 때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고 이 파나메라를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CLS랑 경쟁하기 애매하고, 벤츠도 CLS 위에 뭐 나왔어요? AMG GT4도 나왔잖아요. 걔랑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파나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세대로 넘어오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처음에 1세대는 인간적으로 좀 떡두꺼비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헤드램프도 동그래가지고 뭔가 덩치도 약간 911을 좀 인위적으로 늘려놓은 느낌? 아니면은 카이엔을 조금 눌러서 쫙 당긴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처음에 1세대 파나메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 페이스리프트 된 후기형 나오고 조금 테일램프가 괜찮아졌고, 2세대 파나메라는 이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이 헤드램프의 라인이에요. 원래 포르쉐 하면 어때요? 동글동글한 이런 좀 개구리 눈, 동글한 느낌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포르쉐에 보면은 카이엔도 그렇고 타이칸도 그렇고 박스터도 그렇고 헤드램프가 동글하지 않고 약간은 네모나게 각지게 변합니다. 이번 3세대 파나메라도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요. 이 모델은 E 하이브리드 터보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는 4 모델 나오고 E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E 하이브리드 터보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크게 두 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4 모델과 E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는데 가격이 엄청나요. 그냥 4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이고요. 옆에 있는 E 하이브리드 터보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어갑니다. 이거 가격이 엄청나요. 옛날에 파나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뭐 터보 모델 포함해서 한 2억 중반 정도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격도 야, 가격이 좀 세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 터보가 3억대로 넘어간 거죠. 물론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들어가는 액티브 서스펜션, 그러니까 이 좌우에 롤이랑 피칭을 잡아줘가지고 궁극의 이런 스포츠감을 좀 선사해주는 요거는 이 하이브리드만 들어갑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 모토로만 주행 가는 거리도 91km고요. 전기 모터의 마력이 190마력이에요. 그럼 합산이 얼마야? 680마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제로백 또한 3.2초 안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이런 좀 고가의 차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야, 이거 680마력이면 기름 오지게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름값 걱정하거든요. 비싼 차를 사면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기름값 걱정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걱정합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 저처럼 막 더 힘들면은 기름 넣을 때마다 막 3, 4만 원씩 그냥 조금 넣는데, 돈 많은 분들은 기름 이제 연비 안 좋은 차 탈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유소 가는 걸 귀찮아합니다. 아, 이거 또 가야 돼?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로 91km가 가니까 귀찮을 필요 없다. 물론 충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기는 있지만 뭐 그거는 뭐 선택하면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 뭐 이 하이브리드 터보 요 모델보다는 그냥 4 모델 1억 7천짜리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요거는 스타트 시작입니다. 옵션을 추가하면 어느 순간 가격대는 2억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포르쉐는 평균적으로 차값의 한 20% 정도가 옵션 값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뭐 달라진 사실 부분 없고요. 이번 3세대 파나메라의 가장 포인트가 이 엠블럼이 바뀌었어요. 포르쉐도 자세히 보면은 요거 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면은 페라리만 생각을 하는데 포르쉐 로고에도 말 그림 있어요. 요거 이제 가문의 문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요거 새로운 로고로 파나메라에 처음 적용됐다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휠 어디서 많이 봤죠? 뭐 사실 포르쉐의 경우에는 이 파나메라도 그렇고 휠 디자인이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 공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911에서 사용했었던 휠, 박스터에서 사용했었던 휠, 파나메라 카이엔, 차이점은 뭐냐? 뭐 다른 브랜드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 차에만 쓸 수 있게끔 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포르쉐는 다 공용으로 뭐 약간은 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떤 차이점을 두냐면 비싼 가격의 차이 두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약간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터에서 휠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옵션 가격이 비싸요. 반대로 뭐 911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터에서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휠들을 기본으로 넣어준다든지, 예를 들어 파나메라 같은 경우도 금액대가 좀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휠 옵션을 좀 상위 모델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휠도 보면은 좀 엄청 크죠. 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이게 보면은요, 이런 고성능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약간 쇠갈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PCCB 시스템이 들어갔고, 이게 캘리퍼 하면 우리가 고성능이라면 노란색, 빨간색을 생각을 하잖아요. 요 검은색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입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옵션을 통해서 뭐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 선택을 하면은 외장색과 동일한 캘리퍼까지 넣어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포르쉐 컬러, 나만의 컬러로 인디비주얼 넣어서 좀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때 엄청 오래 기다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말고는 사실 앞에 헤드램프 조금 바뀌고 로고 바뀌고 요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특히나 이 후면부와 이 측면 이어지는 요 라인은 기존 1세대, 2세대, 3세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약간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는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거의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고, 파나메라를 옛날에 W222 S클래스 살 때 이 파나메라 한번 사볼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안 샀냐면 2열이 좁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파나메라는 스포츠 세단, 약간 운전석과 조수석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차예요. 2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제 주변에서도 우리 가족차로 파나메라 생각을 하는데 어때?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은 파나메라를 패밀리카로 타도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좀 작은 우리 이제 영유아라든지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뒤에 탔을 때는 카시트를 장착할 때도 있고 내리고 이렇게 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힘드냐? 그냥 성인 남성이 딱 탔을 때는 레그룸, 헤드룸 여유가 있어요. 핵심적으로 딱 탔을 때 좁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도 막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타고 내릴 때 이 턱 있죠, 턱. 제가 이 쿠페형 세단이나 스포츠 쿠페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턱이 높아서 타고 내릴 때 발이 걸려요. 이 센터 콘솔 쪽도, 센터 쪽도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공간에 대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등받이 각도도 좀 올라와 있어서 딱 막상 타면 막 편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조금 막 좁지만은 그래도 뭐 못할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쪽 센터 쪽 보면은 이런 조그만한 수납함도 있고요. 이 안쪽에 컵홀더도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아이디어긴 한데 요거 누르면은 컵홀더가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런 거는 거치대 같은 부분들도 조금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도 들고, 뒤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각종 정보나 시트 조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 뒷좌석의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이 부분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많이 본 디자인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포르쉐는 패밀리 룩을 되게 많이 적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 카이엔, 파나메라 이런 모델들도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가고, 그 이전에 뭐 911에서 적용됐었던 디자인들, 이런 포인트들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보면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파나메라 느낌이 나기는 나는데, 저는 왜 타이칸의 느낌도 굉장히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조금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요 머플러 팁도 포르쉐는 옵션을 통해서 티타늄 소재라든지 블랙 하이그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도 그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터보 모델로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은 스포츠백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파나메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거 생각보다 차 좋다 요 평가하는 분들이 실용성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파나메라가 처음에 1세대 나왔을 때 못생겼다, 디자인이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많이 팔렸을까요? 우리나라에 작년 한 대 18대 팔렸댔잖아요. 왜 많이 판매됐을까? 포르쉐가 기본 모델, 뭐 예를 들어서 뭐 911 박스터, 마칸 이런 경우에는 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일리카로 타고 다닐 수 있어도 실용성이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백처럼 트렁크 이만큼 열리기 때문에 골프백도 들어가, 놀러 갈 때 애들 짐 다 들어가, 이런 실용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많이 판매가 됐다. 물론 이 파나메라 말고 넓은 실내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카이엔으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카이엔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기는 해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 스타트, 4 모델 1억 7천 스타트잖아요. 옵션 집어넣으면 2억까지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얼마예요? 거의 그냥 3억 초중반까지 훌쩍 올라갑니다. 금액대가 비싸기 때문에 카이엔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차가 봤을 때 뭐 이 스펙이 어떻고 뭐 성능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차를 어떤 포인트로 구매하느냐, 요 포인트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터보 모델에는 이 스포일러가 변신 로봇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4나 일반 모델에는 그냥 일자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스포일러만 들어가고, 터보 모델에만 이렇게 이제 세 방향으로 쫙 펴지는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그 약간은 오너들의 자부심이야. 나는 터보 모델이야. 내가 만약 이 차를 막 똥집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차 갑자기 스포일러가 쫙 펴지면서 딱 낮아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포르쉐 하면은 이 네발 헤드램프를 또 잊을 수가 없죠. 이거 PDLS라고 하는 옵션을 또 추가할 수가 있기는 한데, 네발 헤드램프의 요 느낌이 좀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의 라인이 동그란 타원형에서 약간은 사각형으로 바뀌었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도 이전에는 동그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약간 네모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작은 디테일의 차이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1세대만 빼고 2세대와 3세대에서는 전체적인 라인이 비슷해졌지만, 이 헤드램프와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과 그냥 일반 모델의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은 투챔버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뭔 차이냐? 조금 더 이 스테빌라이저가 좀 더 보강되게 들어가서 좌우 피칭이랑 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잡아준다는 거죠. 그 해외 영상 보면 막 둠치둠치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거. 물론 이 파나메라는 그 승차감 위주가 아니라 이 좌우 움직임을 제어해서 역동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운전자가 진짜 운전을 좀 재미나게 할 수 있게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 파나메라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한번 빨리 타보고 싶네요. 물론 제가 이 파나메라를 살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더라. 아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컬러 좀 오묘하지 않아요? 저는 포르쉐가 이 외장 컬러도 굉장히 잘 뽑아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양한 컬러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박스터 또 출고할 때 민트 그린 그거 옵션 컬러값만 2,500만 원 주고서는 한 1년 기다려서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만족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포르쉐를 출고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흰색, 검정, 은색이 제일 낫기는 합니다. 나중에 판매를 생각하면은 흰색, 검정, 은색이 낫기는 한데, 어쨌든 특별한 차잖아요. 비싼 차란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차를 살 때는 내가 원하는 컬러를 한 번쯤은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의 컬러의 이름은 오크 그린이라고 그래요. 뭔가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크가 무슨 색이야? 그린이란 말이야. 요즘 컬러 이름을 질 때
우리 그 제네시스도 한라산 그린처럼 뭔가 이게 매칭이 되게 컬러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냐? 내 이름으로 컬러를 짓다면 정치색과 연결돼. 솔직히 포르쉐는 이런 컬러도 하나 정말 잘 뽑아내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파나메라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새로워진 엠블럼이 여기 안쪽에도 바뀌었고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뀐다는 것들이 느껴져요. 첫 번째로는 왼쪽에 이제 시동을 거는, 그리고 이제 딱 키를 꽂고 돌리는 요 손맛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파나메라나 뭐 포르쉐를 보면은 이런 버튼식 시동,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면서 버튼식 시동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물론 엔진 스타트의 버튼 위치는 바뀌진 않았어요. 요즘에 대부분 다 그냥 이 중앙 센터라든지 이쪽 우측에 있지만 포르쉐는 이 왼쪽 편에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실내 레이아웃은 거의 그냥 통일되게 들어가 있지만 군데군데 다르긴 합니다. 무엇보다 센터의 디스플레이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재미난 게 이 중앙과 계기판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가 보이지만 조수석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석에서는 조수석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뒷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 좀 차별을 둔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조수석에서는 이 디스플레이가 잘 보입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가 잘 보였다 안 보였다 요 차이를 보여주면 되고요. 사실 포르쉐 파나메라도 이번에 신형으로 들어오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전 파나메라 2세대도 그렇고 뭐 카이엔도 그렇고 이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세대로 돌아온 파나메라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이제 신형 포르쉐들이 이 인터페이스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송풍구 보면 좀 재미난 게 뭐예요? 이거 송풍구 뭐야? 조절하는 레버가 없네? 이거 뭐지? 디자인이 왜 이래? 할 수 있는데 요거 다 자동으로 됩니다. 이거 송풍구를 틀었을 때는 공기 조절도 다 터치나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송풍구 조절은 뭐 그냥 이렇게 막 다이얼로 해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 보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열었다 닫혔다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리고 요 햅틱 버튼들, 요거는 이전 파나메라부터 적용됐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뭐 불편하다, 뭐 어색하다 했지만 요게 자세히 보면은 햅틱처럼 이렇게 살짝 눌립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터치 버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리적인 버튼들이 있어야 직관성이라든지 조작을 했을 때 되게 좀 심플하게 눌리는 것들이 있는데 요 파나메라의 전 이 터치 시스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단 들어가 있는데 파나메라가 이 계기판을 통해서 전방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띄워주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딱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막 편의 기능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무슨 뭐 진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핵심은 포르쉐는 딱 그냥 필요한 옵션들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했을 때 필요한 그런 뭐 운전에 대한 뭐 배기 사운드, 그리고 뭐 실내에 대한 뭐 차체 높이, 좌우 피칭을 잡아주는 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같은 편의 기능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센터 쪽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와 C타입 단자 2개, 그리고 컵홀더와 센터 수납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도 되게 좋아요. 보면은 이 칸막이가 두 단계로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앞에를 좀 나눠서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칸막이를 뒤쪽으로 옮겨서 거의 6대4 수준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좀 크게 그냥 하나로 쓸 거야 하면은 이런 식으로 9대1로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단 이 파나메라가 실내가 그렇게 넓은 차는 아니에요. 2열도 되게 제가 좁고 턱도 높고 막 이러나 얘기했잖아요. 운전석도 마찬가지예요. 센터 터널의 위치가 위로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타고 내렸을 때 특히나 이 우측발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타고 내릴 때도 좀 불편하고 실내가 분명히 넓은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좁은 느낌이 들지? 요거는 이 센터 터널이 높기 때문이죠. 요거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 포르쉐가 포기할 수 없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센터 크로노. 이게 사실 포르쉐에 어찌 보면은 이 상징과 같은 이거 옵션으로도 많이 집어넣거든요. 계기판 색깔이랑 해가지고 원래 막 옵션 해가지고 막 집어넣었었는데 이 센터 크로노는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디지털로 바뀌지 않았어요. 요즘에 대부분 보면은 아시겠지만 벤츠도 AMG 원래 IWC 시계 들어갔었는데 뭐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막 그래픽으로 바뀌잖아요. 이 포르쉐는 이 센터 크로노가 바뀌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송풍구 위쪽에 있죠. 요거 그렇게 에어컨 시원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약간 이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살짝 애매한 느낌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만 들어가는데 원래는 주행할 때 차체가 낮아지고 요철이나 뭐 아니면은 좌우 이 양 바퀴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이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냥 수평을 맞춰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많이 올라가 있죠. 이게 위아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저 보면 내려가죠.
야, 신기하다. 이야. 다들 신기하고 있어.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왜 갑자기 그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왜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파나메라가 포르쉐에서도 그래 나름 이게 차체도 높고 타기 좀 편한 차일 수도 있지만 타고 내리기가 그래도 쉽지는 않거든요. 야, 엉덩이가 푹 꺼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이렇게 열어서 차 이렇게 올라가면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타인이 사랑받는 이유도 차체가 높아서 타고 내리기 편하잖아요. 그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야, 역시 이 비싼 차가 다르네요.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거 그냥 딴 데 가가지고 이거 문 이렇게 열었는데 차 올라가면 이거 그냥 바로 시선 강탈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르잖아요. 여기에 이제 스포츠 범퍼나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 부분이 원래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앞에 범퍼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범퍼를 집어넣게 되면은 사이드 쪽도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부분들도 차체 색과 동일한 색으로 들어가고 뒤쪽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추가되는 거죠. 자, 보면은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차체 색과 동일한 게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이거 스포츠 범퍼, 스포츠 패키지로 옵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도 이게 무광 플라스틱으로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옵션 추가하게 되면 조금 더 튀어나오고 이 부분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이 변경이 됩니다. 앞범퍼는 어떨까요? 앞범퍼도 달라요. 제가 보면은 앞범퍼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와 차체 색과 동일한 컬러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스포일러가 3단으로 펴진, 진짜 엄청나죠. 이게 이렇게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앞뒤 범퍼 디자인이 다르거든요. 지금 후면부도 보면 듀얼 머플러는 그대로인데 차이점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요 디퓨저, 요 부분 있죠. 이 디자인이 4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점이 좀 있고, 보면은 앞에 범퍼 디자인이 다르죠. 이거 제 기억으로 뭐 물론 아직 슬롯이 안 열려가지고 이 범퍼 옵션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스포츠 범퍼로 바꾸는데 800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이 하이브리드 터보 모델이고요. 1억 7천짜리 모델은 어떤지 그거 한번 또 보러 가시죠. 자, 이 모델이 기본 모델이에요. V6 엔진이 들어가 있고 360마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딱 봐도 범퍼 디자인 다르죠. 아까 이 하이브리드 터보는 이 범퍼 디자인도 다르고 약간 좀 뭐 블랙 하이그로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작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작은 차이점을 주려면 돈을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은 줘야 된다. 근데 이 차이점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오너 정도 돼야 얘가 스포츠 범퍼를 집어넣구나, 이 사람은 이런 옵션을 집어넣구나,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엔진의 위치도 되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파나메라를 타면 이게 진짜 세단인지 하고 헷갈릴 정도로 주행의 느낌이 스포츠카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도 파나메라를 구매하는 거예요. 파나메라가 자세히 보면 약간은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거든요. 뭐 실내가 넓어서 편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엄청나게 주행 퍼포먼스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약간은 애매한데 주행에 대한 느낌도 나름 포르쉐의 DNA를 가지고 있고 트렁크 공간이나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뭐가 다른지 한번 보면요, 실내도 소재도 좀 다르죠. 이 위쪽에 있는 헤드레스트에 포르쉐 로고도 넣을 수 있고요, 암레스트 쪽도 넣을 수 있고요. 이런 소재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좋기는 해요. 진짜 비싸고 쟤는 약간 4 모델보다는 한 단계급 위에 있는 모델인 거는 확실하죠. 하지만 우리가 차를 살 때는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4 모델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스포일러도 어때요? 3단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서 열리잖아요. 근데 이 차이점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거 일반 소비자는 모릅니다.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뭔 차이야,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오너는 이 차이를 보여주려고 2배 이상의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 휠도 보면은 얘는 지금 약간 투톤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간 요 휠이 들어갔죠. 제 안쪽에 보면은 블랙으로 도장된 휠도 그대로 있어요. 이쪽에 보면 요 모델도 그냥 4 모델이에요. 하지만 포르쉐는 보면 어때요? 야, 요 휠 디자인, 요 블랙으로 바꾸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옵션 가격, 그러니까 금액을 좀 추가를 해야 되기는 해요. 근데 파나메라가 이 검정 블랙색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어때요?
고급스럽지 않나요? 뒤쪽 한번 볼까요? 똑같이 디퓨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등은 이쪽에 불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또 보면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도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불필요하면은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포르쉐 파나메라 신형 3세대 모델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외관, 옵션, 실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 차의 진가는 외관, 실내 이런 게 아니라 주행했을 때 나옵니다.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터보 모델에 들어가 있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 요거 주행감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요 시승기는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좋네요, 여러분들. 물론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이 4 모델이 낫기는 한데 돈이 만약에 내가 많다, 이 하이브리드 터보 사면 됩니다. 멋있습니다.